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로코 뉴스는 원희룡의 국토부가 김건희 땅에 있는 강상면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민간 용역사에게 세금 18억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경제성 검토의 핵심인 BC 분석도 하지 않았는데 혈세 18억을 지급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원희룡의 국토부가 애초부터 어떤 노선이 경제성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강상면이 더 좋아 라는 근거가 필요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이 내세우고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거죠. 양평 군민들이 모두 강상면을 원하고 있다. 자, 원희룡은 초단기간에 원안을 강상면안으로 급변경했던 이유를 양평 군민들이 원했고 그 민간 용역사가 좋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용역사가 좋대요 라는 부분은 BC 분석이 없는 거, 그래도 돈을 준 거 라는 것으로 박살났고, 이제 양평 군민들이 정말 원했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양평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강상면안이 더 좋다고 집체교육을 한다든지 친정부적인 이장들과 그 측근들을 동원해서 이게 마치 양평 군민들의 전체 여론인 양 호도한다든지 갖은 방법을 쓰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일요신문에서는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평 군민 1036명을 설문조사해봤더니 64%가 원안 양서면안을 원했고 21%만이 변경된 강상면으로 하자고 하더라.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응답자에게 사는 지역을 물었는데 강상면 안으로 되면 배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혜를 입을 양평읍 사람들, 그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그 양평읍 사람들이 무려 30%가 이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서면이 16%, 양평읍 뒤에 있는 용문면 사람들이 15%, 옥천면, 강상면 거주자가 각각 10%씩 이 조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원희룡의 백지화 논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했는데 원안을 무시하고 강상면으로 변경하고 아무런 설명과 해명이 없었다가 75%,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때문이라는 의견이 14%, 정쟁 때문이라는 의견이 10%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시킨 원희룡의 행동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국민 무시한 잘못된 행동이다, 설명과 공청회를 했었어야 했다라는 의견이 81%, 민주당 탓이다, 이게 1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지화 발표 이후에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민주당사를 찾아가 백지화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잘못한 일이다라는 의견이 72%, 잘한 일이다가 18%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범국민대책위가 국힘당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견이 5%가 나왔어요. 그리고 종점 변경은 잘못한 일이다가 72%, 잘한 일이다가 24%.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냐는 의견에 양서면으로 추진이 64%, 강상면이 21%, 제3의 대안이 1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됐든 무조건 국힘 잘했다, 민주당 탓이다 라고 하는 양평 구민이 전체 15%에서 20% 정도 되는 가운데 종점 급변경, 백지화도 모두 정부 여당의 잘못이라고 보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강상면 안으로 결정되면 그 배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는데도 양서면으로 가자가 64%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은 전문가 검증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양평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젠 대놓고 강상면안이 더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깜빵을 가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도 순살 아파트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원희룡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의 소속 부대장인 해병대 1사단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상급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책임을 통감한다,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고, 여기에 김 사령관은 이 발언을 들은 후에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들을 언론들에서는 사의 표명이라고 받아들였고, 지휘계통의 최상급자인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리에 물러날 테니 지휘계통상의 다른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김영한 충북지사 등 수뇌부는 책임지지 않고 재난공무원 34명에 대한 수사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윤석열 정부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퇴 과정은 씁쓸한 대목이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이 차렸던 고 최수근 상병의 빈소 입구 안내판에는
아버지를 표기하는 곳에 아버지 부가 아닌 지아비 부로 잘못 표기해서 빈축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고 최수군 상병의 장례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일에도 사단장, 행정부사단장, 작전부사단장, 참모장, 사단 주임 원사 등 구사단 지휘부는 전역하는 참모장의 송별의 명목으로 백마회관에서 모여 술을 마셨다. 여기에 대해서 육군은 다음날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해당 부대의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기된 사안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취하겠다. 이러고 나서 나온 사의 표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또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그래서 훗날 이 사단장의 정치적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단장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책임지지 않는 충북도를 사는 충북도민들에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참사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에서 보고 있나? 락스뉴스!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 백정화 씨는 검찰이 자신들이 원하는 증언, 즉 이재명 대표를 위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화영이 요청했다. 이 증언을 해주면 다른 혐의를 봐주고 구속 만료 시점에서 풀어주겠다고 소위 석방 딜을 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백정화 씨를 경기도 대북사업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정화 씨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출처가 불확실한 자금이 발견되었다며 이 돈은 쌍방울 또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정화 씨는 그 계좌의 돈들은 적금과 보험금 등 문제가 없는 돈이며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전화로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것은 검찰의 압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이것은 전후 맥락상 다 잡은 고기를 막판에 놓치게 만든 데에 대해서 화가 난 검찰이 백정화 씨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폭로와 복수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8월 8일 이화영 부지사는 법정에 섭니다. 여기서 그가 어떤 법정 진술을 하냐에 따라서 향후 전국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응천 같은 인물들은 이걸 마치 스포츠 경기 중계하듯 신나게 떠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화영의 심경이 변화가 있는 듯 하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8월 중에 날아올 것이라고 하고 지금은 8월 8일이 이재명의 운명의 날이라고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개들은 밖으로는 장성철과 같은 정치 거강꾼에게 이재명 사퇴설이나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경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에서 다음 카카오 포털 기사의 댓글을 조작했다고 보고 카카오 본사를 압수했겠습니다. 이낙연에게 유리하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댓글을 베스트 댓글로 만든 정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 이낙연파가 빨리 이재명을 흔들어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이낙연파 너희가 진짜 다칠 수 있다는 그들의 협박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파의 내부 분탕질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경계선에 서 있으면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오늘도 연명하고 있는 이 비루한 인생들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으로는 주류교체, 밖으로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